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결혼은 서로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결혼이라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결혼은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만 맞춰가면 되겠지만 서로 문화가 다른 국제결혼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혼 상대국 중 가장 친근한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시 역사를 보아야 하겠죠. 오랜 중국의 지배를 받은 베트남은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으며 프랑스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프랑스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한자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부르는 증권 거래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면 베트남 사람들도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중국과 프랑스 문화에 소수민족 문화가 더해져 공존합니다. 신세계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은 소수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여해 정책적으로 그들을 포용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특별하지만 남존여비보다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성 박물관이 존재하며 여성의 날이 큰 국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전쟁 이후 성비 불균형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더 오래전 토템 문화에서 이어진 여성 숭배 사상도 있어 여성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칼퇴근이 기본, 베트남 사람들의 직업관은 우리와 다릅니다. 일이 개인 시간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일반적으로 동남아 사람들 전반에 걸친 성향이 하루 벌어 하루 행복하게 사는 일상이죠. 가능한 빨리 해야 하고 야근도 자주 하고 퇴근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한국의 근무 문화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문화 자체가 다른 것이죠. 적당히 벌어 적당히 즐기는 삶,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네요. 생활습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베트남이나 태국 등의 나라에서는 칼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과일이나 채소를 깎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에겐 그 방법이 더 위험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또한 화폐의 단위가 한국은 1과 5로 나누어져 있는데 베트남은 1, 2, 5로 단위를 나누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계산법도 나오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4만동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5만동 지폐를 건네주었는데 상인이 가지고 있는 잔돈이 2만동짜리만 있다면 손님에게서 1만동을 더 받아 총 6만동을 받은 뒤 2만동을 거슬러 주는 것이죠. 한국도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단위의 화폐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자주 사용됩니다. 혹시 여행 중 점원이 여러분의 손에 화폐의 손을 뗀다면 아마도 저런 이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안 하다 보다는 못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자존심이 강한 탓에 처음에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하곤 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혼내는 상황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죠. 당장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느끼고 반성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시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은 항상 약속 시간에 1시간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고 서로 짧은 영어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세 번째 만나는 날 어김없이 그 친구는 늦게 왔고 같이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말합니다. 창피하다고, 매일 늦어서 미안하다고. 베트남인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매너라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라면 베트남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창피해하고 사과할 줄 안다는 것이죠. 화려한 결혼식장.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 신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희고 화려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어느샌가 기본 매너처럼 굳어져 있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누구나 화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을 내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길게는 일주일씩 동네 잔치처럼 진행하는 베트남 결혼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죠. 베트남인들은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편입니다. 식당. 간혹 베트남 식당에서 식사 중에 수저를 내려놓으면 음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와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저를 엎어놓거나 젓가락을 그릇 위에 올려놓는 것이 식사를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국의 안 좋은 문화인 손님은 왕이다라는 개념도 없고 베트남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의 오해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죠. 실제로 점원이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에서는 고기를 굽다가도 손님이 들어 올린 고기가 조금 크다 싶으면 재빨리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위해 손님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한 문화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성향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개개인 모두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름이 존재하듯이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와 조금 다를 뿐 친해진다면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